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거 좀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괄호 놓기네요. 자, 1번.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2, 2%죠, 2%. 자, 2%를 뭐다? 괄호가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를 뭐를 부과하나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괄호는 뺀.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유상은 몇 프로예요? 4%. 이거를 나누잖아요. 2%와 2%로. 그럼 2%의 10%는 뭐다?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2%의 20%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럼 표준세율이 4%잖아요. 표준세율이 4%예요. 여기 2를 적용했죠? 2를 적용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를 뺀 게 이거잖아. 밑에. 표준세율이 4%니까 2%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2%를 뺀 거. 2% 나머지. 신축하면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이 2.8. 신축하면. 자, 중요한 거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2.8로 계산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취득세는 2%. 아, 이거는 2%죠. 농어촌 특별세는 2%. 항상 취득세는 옛날에. 그럼 2% 빼니까 여기는 뭘로 적용하는 거야? 0.8. 이렇게 취득과 등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0.8은 어떻게 나와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여기에 몇 프로?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은 2%를 뺀. 왜 빼? 앞에서 2% 적용했으니까. 그 다음 20%의 이름은 뭐다? 지방교육세. 집에 뺀지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죠? 공매, 배우자. 가족끼리 공매는 돈이 나가는 거죠? 공매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 냈네. 그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도 교환은 항상 뭐다? 유상. 유상이에요, 교환은. 자, 4번은 부담부증이죠? 자, 부담부증이요. 뭐를 물어본다? 채무.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니까. 채무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갚을 거.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다? 유상. 자, 그 다음 5번도 부담부증이죠? 이번엔 채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다? 나머지.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다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딱 정리돼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배우자 간.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든 아니든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그럼 대가가 없으니까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건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든 일반 거래든 대가가 없어요. 법은. 자, 그 다음 7번은 뭐다? 7번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괄호 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할 때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괄호가 뭐라고요? 사실상. 자, 그 다음 8번은 과점주주네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괄호가 뭐다? 설립시. 설립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해요. 과점주주는 투자 위출을 위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시. 자, 그 다음 9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되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건물주. 자, 그 다음 10번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이거 채권자 대위 등기죠?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을. 갑은 신청자예요. 항상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등기를 받고 있네요. 을. 자, 이렇게 해서 복습했고. 자, 취득식이 들어가자고요. 627쪽. 앞으로 일산 좋아진다고 지상에 떠들더라고요. 막 전철 놔준대. 저 인천부터 막 전철 놔준대. 좋아져요 앞으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철 놔준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됐어요 그것도. 아, 재탕하는구나. 아, 정치인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든 야든 뭐 똑같은 놈들이야. 뭐 제발 뭐 여든 야든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역대 정권치고 약속 지킨 정치인은 거의 없어. 특히 국회의원들 공수표죠, 그죠? 말만 떠들어.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취득식이 지난번에 일부 배웠죠? 취득식이 배웠잖아요. 몇 페이지? 627. 627.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자, 유상 했잖아요, 유상. 유상 했죠? 자, 밑에 연부 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했잖아요. 자, 넘어가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 그랬죠? 넘어오면 쭉 무상도 했어요. 했잖아요, 무상. 네, 무상까지.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무상은 증여 항상 증여는 취득일의 자다. 계약일. 왜 계약일이다? 그래야 취득세가 빨리 들어오잖아요. 등기일 또는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행위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밑에 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이게 법조문이에요. 중 빠른 날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으로 갈까요? 자, 2번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2번은 뭐를 취득한 거야? 포인트가 세 번째 줄 건축한 주택. 그래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환지 처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뭐를 받은 거다?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뭐를? 건축한 주택을. 그러면 환지 처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받았죠, 최초로.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럼 환지 처분은 공법 용어가 뭐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빼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대로 갖다 쓴다. 그리고 환지 처분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럼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있는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중 빠른 날. 사실상 미리 입주를 할 수 있다.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음 날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다? 주택조합이 누구 걸 취득했어요? 비조합원 용. 이번에는 토지. 이거 일반 분양물이죠? 토지는 1차적으로 조합이 취득합니다. 그럼 이것도 공법용어.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공법용어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니은이죠. 그죠? 공법용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다음 날 쓴 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공법에서 꽉 잡았잖아요. 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도 뭐다? 가액 증가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중 빠른 날.
중빠른 날. 자, 예외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 예외. 그래서 예외가 뭐다?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야. 전에 뭐 했어요? 사용했잖아. 그럼 사용했으니까 뒤에는 사실상 사용해. 자, 그 다음 7번. 매립 간척했다. 원시죠? 자, 원칙은 공사, 준공, 인가일. 근데 예외는 꼭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공사, 준공, 인가일 이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다면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상식이다.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취득 시기를 배웠네요. 자, 한 장짜리로 좀 아웃라인만 정리 한번 해보죠. 한 장짜리. 이거. 한 장짜리. 자, 취득세 칸 제일 아래. 기타사항 취득 시기라고 나와 있네요. 왼쪽에. 자,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취득 시기 등. 한 장짜리. 제일 밑에 취득 시기 나왔잖아요. 다 한번 했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자, 객관적이다. 5개죠?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그 다음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검증. 검증은 왜 포함합니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사실로 가는 거는 딱 5개밖에 없어요.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그 다음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경과. 자, 그 다음 연부는 언제나 연부가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붙어? 사실상. 그리고 연부 물어볼 때 50만원 여부, 면세점은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꼭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꼼수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원인이 뭐다? 유상. 유상일 때 유상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눈다. 그럼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찬찬히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면 끝난다. 자, 4번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그리고 무상도 있고 원시도 있다. 그리고 5번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그리고 원시나 간주 취득 등은 뭐가 있다? 어찌고 저찌고 중빠른 날이 있다. 이게 뭐예요? 취득세의 취득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식이죠? 취득식이잖아요. 자, 뭐랑 비교해야 돼요? 양도세. 양도세의 취득식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쭉 따라오면 양도세 나왔잖아요. 쭉 오른쪽으로 따라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라 그러잖아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쭉 따라와요. 오른쪽으로 따라왔어요. 자, 양도세는 절대로 뭐를 안 쓴다?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 대금청산이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기 때문에 사실상만 쓴다. 그리고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뭐 따질 때? 대금청산일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유는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뭐 따질 때?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3글자로 뭐다? 양도일. 4글자로 뭐다? 양도시기. 5글자로 뭐다? 대금청산일에서 제외한다. 왜 제외해요?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늦어지잖아. 자, 포인트는 징여입니다. 양도세는 취득일이 징여받은 날이에요. 취득세는 계약일이라고요. 달라요. 왜 양도세는 징여받은 날이다? 받아야 돈이 되므로. 왜 취득세는 계약일이다? 60일 이내에 빨리 거두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여.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이제 또 양도세에서 배우잖아요. 딱 중요한 거 2개예요. 취득세는 계약상 사실상 다 쓴다.
양도세는 사실상만 쓴다. 그 다음 증여, 양도세는 받은 날이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빨리 거두려고 계약일이다. 자, 다 여러분들이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기본 것만 정리하라고요. 자, 그 다음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뭐가 결정됐나요? 취득 시기가 결정됐죠? 이게 결정됐잖아요. 이게 뭐다? 이날 뭐가 결정이 된다? 과세표준. 취득 시기가, 자, 네 글자로 취득 시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 지급일. 유상일 때. 자, 그럼 과세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가액. 이해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취득가격.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럼 이해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유상만 딱 정리하면 되네요. 이렇게 칠판 봐요.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자, 취득가액을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로 가서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하죠? 신고하잖아. 60일 이내에. 그 다음 신고하면 정부는 뭐를 만들어 놨어요? 뭐를 만들어 놔? 시가표준액. 신고하라. 그 대신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지 말아라. 정부가 최저가액을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는 뭐가 있다? 언제나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만 쓰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왜 앞에 사실상이 붙었어요? 취득가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속일 수 없는 거. 객관적. 이해는 뭐다? 일반적. 이렇게. 현행법에 몇 개가 있다? 6개.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럼 6개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럼 과세표준 끝. 이것만 딱 정리되면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유상. 자, 보죠. 자, 꼭대기 630페이지. 일반적인 거. 취득가액. 취득가액 나와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 어떻게? 원칙 신고에 의해서. 그래서 신고가액이다. 그래서 신고한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무슨 금액을 신고한다? 연부금액. 이렇게 파풀떼기는 따라붙는 거예요. 연부금액을 신고한다. 그럼 연부금액은 어떤 금액을 신고할까요? 총연부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왼쪽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계약보증금도 돈이 나간 거죠. 포함. 그래서 연부는 어떤 금액을 신고한다? 매회 연부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5년 계약서를 쓰죠. 20억, 20억, 20억 매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 시가표준액. 자, 무신고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을 때는 당연히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없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한다? 상속증여. 상속증여는 취득가액이 제로잖아요. 그럼 취득세 신고해야죠. 그럴 때는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표시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증여 받으면 공시가격에 몇 프로 취득세를 낼까요? 상속은 2.8, 증여는 3.5를 내는 거예요. 상속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표시가 없죠? 시가표준액. 단 상속증여도 신고가액을 적을 수도 있어요.
적는 순간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팔아먹는 거를 생각해서 2회보다 조금 많이 적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속증이요.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특례. 특례 위에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했잖아. 적게 신고했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결국은 개인 간의 거래나 무상은 뭐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비교하는 거. 그럼 밑에 특례는 6개는 비교 안 해요. 비교 안 한다. 일명 뭐다? 앞대가 있다면 국수공판법 용어는 다 선생마다 달라요. 국가 등. 그 다음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리고 3번은 공경매. 4번은 판결문. 이에 별 딱 붙이고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화해나 포기조서, 인락조서 하나 더 적어요. 화해조서가 빠졌네. 있어요? 화해조서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제외. 뭔 뜻이에요? 제외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답니다. 항상 원리가 6개만 그대로,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화해조서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화해조서가 뭐예요? 서로 합의하잖아요. 짜고 할 수 있죠. 취득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취득가격을 낮출 수도 있잖아. 이거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 시중의 거래가액은 3억이야. 지네들이 짜고 8억으로 딱 결정했어. 안 믿어준다 이거죠.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날짜도 안 믿어줘요. 화해조서는 취득일을 늘릴 수도 있고, 그죠? 취득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안 믿어준다. 자,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돼요. 법인장부는 증거, 증명하라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죠? 그럼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분양가격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나왔다. 검증. 검증은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검증. 자, 그래서 6개. 검증 이제 정리될 만도 한데요. 자, 계약서. 내 계약서야. 그래서 검증은 누가 대행을 해줘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가 내 계약서를 들고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물건 소재지로 가서 검증 절차를 마치죠? 검증 절차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뭐를 끊어줘? 신고 필증. 즉시 끊어줘. 그럼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즉시 끊어지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신고 필증 즉시 끊어주죠? 중개사법에서. 죄송해요. 많이 있어 자원. 됐어요. 자, 그럼 여기 계약서 보면은 취득일이 찍혀 있죠. 잔금 취득일이 뭐다? 잔금 지급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찍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 21일. 그 다음 뭐가 찍혀 있어? 취득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찍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줄인 거 5억. 5억. 그럼 취득일은 어느 날이야? 이날. 그 다음 취득 가격이 뭐다? 과세표준은 5억이 되는 거야. 5억. 5억. 취득 가격은 과세표준은 5억. 취득일은 언제? 5월 21일. 그래도 이거를 뭐라 그래?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취득식이라고요. 그 다음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거래한 거죠?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서로 바로 인정해요. 계약상. 그러나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6개는 언제나 그대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럼 다 끝났어. 이제 이것만 딱 정리하면. 그래서 6번 밑에도 뭐가 나왔어요?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인정하는 거는 딱 6번까지만 인정해요. 6번이 아닌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원리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뒤에 지문은 항상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도 봐요. 옆에 보면은 국수, 공판법 이거 6개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뭐 할 때도, 적을 때도, 클 때도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항상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따라 붙어야죠. 적을 때도 그냥 시가표준액이에요. 적을 때는 위에만 쓰는 용어예요. 적으면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이해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고요. 적을 때도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증여기부 나왔잖아요. 증여기부 왼쪽에.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는 역시 뭐다? 제외한다. 무상. 무상이 뭐야? 증여. 그 다음 특수관계인끼리 짜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였죠? 그러면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취득가격은 뭐다?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사실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사실상에서 제외하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알아들었나요? 이거 뭔 뜻이다? 부당하게 친인척과 짜고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뭐다? 이제 취득합니다. 양도세를 덜 내려고 시가보다 초과해서 취득해. 10억짜리를 15억에 취득해. 그러면 양도세 줄어들죠? 양도세 줄어들잖아. 그럼 취득세도 내야죠? 그럼 취득세는 15억의 취득을 안 믿어줘. 어떻게 한다? 둘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참 세법은 쉬워. 6개는 그대로. 나머지는 위로 간다. 할 게 없어. 6개만 일편단심 민들레. 나머지는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박스가 나왔네. 오른쪽 일반적인 거래. 자, 박스 별 딱 붙이고. 일반적인 거래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검증. 검증이잖아. 이 검증도 개인 간의 거래예요. 포인트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도 개인 간의 거래다. 둘 다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럼 취득일 유상. 취득일은 뭐다? 무조건 계약상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 다음 과세표준도 똑같아. 1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죠? 적으면 시가표준액. 그 다음 2번 크면은 신고가액. 결국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걸로 간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검증이잖아. 그럼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근데 여기 봐요. 검증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검증. 여기 보세요. 5억을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검증받은 거죠?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거래가액, 취득가액.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잖아. 적더라도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적든 크든 안 따진다 이거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예요. 적든 크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취득권리 특례. 이건 뭐예요?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자,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다? 잔금 끝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분양권도. 분양권이잖아. 근데 포인트가 뭐다?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자, 공급가액이 5억이야. 5억이라고요. 근데 분양권 가격이 떨어졌어. 5억짜리가. 자, 분양가는 5억이라고요. 분양가격이 떨어졌어요. 얼마? 4억 5천.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분양권을 산 거죠? 나중에 취득세를 낼 때는 4억 5천이 과세표준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다. 분양 공급가액보다 낮잖아요. 그죠? 실제 나간 돈. 분양가격은 5억이야. 이거를 취득했다고요. 분양가격을 얼마로? 4억 5천으로. 알아들었나요?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가 된다? 4억 5천이 된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자, 건축. 나왔어요? 자, 칠판 봐요. 건축. 그 다음 뭐가 있다? 개수.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요. 그다음 증가한 가액과 뭐를 헷갈리면 안 돼요? 소요된 비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건축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알아들었죠? 근데 건축 5개 중에 신축과 뭐다?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알아들었죠? 그래서 개수는 증가한 가액이고, 그러니까 신재축은 거기 나왔잖아요. 밑에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으로 간다. 간주취득인 뭐든. 근데 옆에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포인트가 뭐다?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적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무조건 뭐가 답이 된다? 시가표준액. 이유는 6개가 아니니까. 6개가 아닌 거는 전부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취득세가 적게 나오니까. 적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시가표준액. 뭐 빼고? 6개 빼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죠. 지목 변경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지목 변경. 자,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뭘로 쓴다? 소요된 비용을 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뭐다? 소요된 비용. 왜 개인은 증가한 가액을 쓸까요? 투기 목적으로 봐. 법인은 왜 소요된 비용으로 봐요?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증명할 때는 뭘로 간다?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이 든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전을 지목 변경해서 대가 됐다고요. 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1억짜리였다. 대가 되니까 5억이 됐네. 지목 변경했죠?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4억. 이거는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개인. 개인 4억. 개인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된다? 소요된 비용. 이런 거 지금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런 거 그리면 요거도 먹는다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라 그래요. 다른 학원 가면은.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이다. 왜? 기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개인. 이거는 5천만 원은 누구의 과표다? 법인. 왜 개인은 4억이다?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이 5배로 뛰었잖아요. 그 다음 법인은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쌉니다. 5천만 원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지자체는 시가 표준액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 있고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4억을 어떻게 표시한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을 어떤 가액이다? 뺀 가액, 차액이 되겠죠? 뺀 가액이 얼마다? 4억. 이 얘기예요. 저건 박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1번 딱 별 붙여야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지목 변경 전 자, 개별 공시지가가 뭐다?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뭐다? 차액. 이 차액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뺀 가액. 똑같은 지문이에요. 차액을 뺀 가액이다. 자, 그 다음 3번. 양괄호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 이렇게 세법도 가끔 가다 잘하는 거 나와요. 이거 나왔잖아요. 자, 법인이 아닌 자. 절대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요. 시험장에 가서.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끝나.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야? 개인. 개인이 뭐 한 거야?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거요. 이렇게. 개인이 한 거요.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개인이 건축했잖아요. 또는 대수선. 그래서 건축비. 건축비가 100억이야. 100억. 그럼 이 공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고요. 법인에게 자기가 직접 법인에게 공사를 맡긴 거요. 그러면 증명하라. 증명. 뭘로? 법인장부로. 그럼 이제 인테리어가 20억이야. 20억. 그럼 이거는 뭐다? 개인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개인에게. 그럼 총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120억이 들어갔죠? 그럼 팔아먹을 때 120억을 인정받으려면 입증하라 이거지. 어떻게? 120억 중에 합쳐서 몇 프로 넘게? 90% 넘게 입증하면 120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요. 그 박스가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장부로 증명하라. 1번 박스. 법인에게 공사를 맡겼어. 그 다음 2번은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공사를 맡겼죠. 세금 계산서 등으로 증명하라. 그리고 우리가 등기 칠 때는 뭐다? 채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3번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면 손해나죠. 만기에 팔면은 그래서 이런 매각 차손이 있다면 1번, 2번, 3번을 합쳐서 포인트는 뭐다? 100분의 90 넘게 증명하면 120억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뭐만 나와? 이거 숫자 갖고 장난쳐. 이거 80, 50 하면 틀려요. 숫자로 오답을 만들어.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90%, 100분의 90 안 까먹는 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래서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건축을 어디 가서 해서 대구 가서 하잖아. 개인이 건축을 대구 가서 하는 거야. 대구 90%.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대구 90%.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느낌으로 가는 거야. 웬만한 거는. 자,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해? 대구. 대구가 뭐냐고? 대구 이거야. 대구 이거.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뭐 배웠어?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뭐만, 유상만.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 한 장짜리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항상 정리해야죠. 자, 취득세 칸. 과세표준 찾으라고요. 과세표준 왼쪽 세 번째 칸이 제목이 과세표준이잖아요. 자, 취득세는 물세.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개별과세하죠.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1번 원칙 신고가액.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한다? 사실상 연부금액.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포함하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앞에 매회라고 적어요. 매회.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매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칙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뭘로 결정한다? 큰 쪽으로. 큰 걸로. 그럼 여기에서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해야죠. 토지는 시가표준액 안 까먹는 거.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안 까먹는 거 용어, 시가표준액 용어.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는 거는 6개죠. 언제나 사실상 약자, 국수, 공판장, 검증 6개만. 화살표 밑으로 내려와요. 화의 X, 공정증서 X, 무상 X.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6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항상 큰 걸로 결정해요. 항상 6개만 사실상. 나머지는 XXX. 자, 그 다음 증개축. 나왔잖아. 중축, 개수등은 증가한 가액이다. 근데 까만데 봐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이에요. 까만데.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중축은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이죠. 단 지목 변경은 과로 법인. 법인은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에요. 지목 변경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그 비용. 딱 적혀 있잖아요. 자, 나왔다. 개인이 건축했다. 어디 가서? 대구 90%. 개인이 건축했다. 어디 가서? 대구 90%.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6개. 6개만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시죠.